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영구와 혜남 씨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캐가 핫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죠. 이 네로라 하는 연예인들이 부캐를 장착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두 분은 부캐 알고 계시나요? 네, 두 번째 캐릭터 정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저의 부캐 바로 열공하는 주린이잖아요. 주린, 네. 혹시 두 분은 이 본업인 주식 외에 부캐로 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뭐 레포츠 매니아다 보니까 그냥 레포츠 카멜레온. 카멜레온. 예, 예. 허혜남 대표님은요? 네, 저는 뭐 매일 그 차트 앞에서 혼자 있어서 좀 다소 답답한 감이 있는데 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문 판매업도 괜찮고. 그럼 진짜 이 방판이라고 하죠. 이 허혜남 대표님은 직접 사람을 찾아가는 방문 판매원 또 부캐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도 이 본업 외에 부캐, 부업이 더 잘 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기업에 부는 부캐바람 신사업을 찾아라입니다. 최근 주력 사업 외에 신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또 요즘 또 열공 중이잖아요. 기업들이 이렇게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이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것은 사업 다각화에 대한 개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 요즘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통신사들이 탈통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블루오션이라고 불리는 공공클라우드 있죠. 이것을 놓고 KT와 네이버가 격돌을 했고요. 또 SK텔레콤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선점을 하려고 서로들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IT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업계에서도 바이오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장품까지 영역을 넓혀서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경우의 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어떤 기업들이 부캐, 이 부업으로 몸값을 높였을까요? 이 주요 기업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짜잔! 본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이 LG 생활건강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크지 않은데 아무래도 또 코로나19로 화장품 업계가 타격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네, 그 LG 생활건강의 2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화장품 부문은 좀 부진을 했고 반대로 좀 생활용품이 선방하면서 124%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장품 업체 빅2 중에 하나인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2분기 영업이익이 40%까지 좀 감소를 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이제 아모레와 같이 화장품 사업은 좀 부진했으나 말씀 주신 이 생활용품 사업이라든가 식음료 부분 선방으로 좀 격차가 더 벌어지는 좀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 다수의 기업이 신사업으로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 모습이네요. 네, 맞아요. 일단 신규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그 주가를 상승률을 시키는 또 업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매출의 한계를 느끼는 쪽들이 점점 더 다른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죠. 특히나 제가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인테리어 관련, 쉽게 얘기해서 건자재 관련주인데 거기다 2차 전지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2차 전지 회사가 인수되면서 동화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앞으로 강화마루 업체이지만 2차 전지로 봐야 되고 2차 전지의 급등은 결국 동화기업을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진입장벽이 높은 폐기물 관련 쪽을 갖다 인수한 IS동소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상승률을 보면 굉장해요. 건설 플러스 폐기물 눈여겨보셔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죠. 네, 그렇다면 혹시 10개의 기업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부캐, 부업을 가진 종목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IS동소 꼽겠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눈여겨보실 필요 있습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역시 동아기업과 이제 아모텍인데 최근 뭐 2차 전지의 흐름이 뭐 거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역시 시장 주도 섹터입니다.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이제 하반기에도 역시 시장을 주도할 건데 최근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등 2차 전지 대장주가 급등을 보이면서 이제 관련 좀 부품 업체들이라든가 중소형 중심 종목들도 본격적인 시세를 더 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신사업이 또 다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부업에서 적자가 지속한다면 오히려 본업의 성과를 갉아먹는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매출 다각화 성공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또 확장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또 극대화하는 좀 경우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F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좀 인수합병을 좀 문화발식으로 했습니다. 본업인 패션 산업은 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좀 장기화의 타격을 또 받았고 주류 판매 계열사인 인덜지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아누리 그리고 외식 서비스 퍼블리크드 등 좀 계열사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좀 장기적 관점으로 신사업 육성 지속화 계획이지만 뚜렷한 성과는 앞으로도 조금 더딜 전망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 사업 다각화와 한 우물만 파는 전문화 기업, 이 파이브스타 두 분은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높은 투자 점수를 주실 건가요? 둘 다 똑같다고 보는데요. 일단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업 다각화를 할 거냐. 그다음에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삼성과 SK그룹을 보면 됩니다. 삼성이 취재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SK가 M&A를 추진해서 지금 진행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둘 다 똑같은 점수를 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네, 저도 둘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굳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는 없고 이제 반대로 SK 이노베이션처럼 좀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라든가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정책 흐름에 따라서 좀 2차 전지의 그룹을 사활을 두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처럼 주린이들은요, 혼자서 기업 분석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본업 이외에 기업들의 인수합병 재료가 나오는 내용들을 좀 조회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조회들은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HTS를 보면은요. HTS 쪽에 그 금감원 전자공시라고 있어요. 그곳을 검색해 보면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섹터별로 좀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5G면 5G 종목들 쭉 모아놓고 그들 종목들의 움직임 또는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포함되는 이 기업은 2차 전지를 하는구나, 이 기업은 5G를 하는구나, 새로운 기업을 인수했구나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파이브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샵 3232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필살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곧 이어서 종목 투자 별점으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친절한 연구와 해남씨 파이브스타 두 분과 함께 내일 더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